어릴 적 힘든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궁핍했고 많이 배울 수 없는 처지였기에 인생을 더 발전적으로 만드는 것이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나에게 남겨진 가능성을 찾게 되고 인생을 변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첫 책이 출간된 기념으로 책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나누고 싶은 것을 정리하여 인생을 바꾼 5가지 독서법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빠르고 친절하게 내용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찾기입니다. 인류는 꾸준히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지배층은 문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글을 독점하고 자료를 독점하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독점하려고 했죠. 1455년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합니다. 어떤 팟캐스트에서 정치 사회 분야 교수님의 강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1000년간 이어진 중세 시대를 붕괴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논거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를 공유하자면, 첫째는 책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늘렸다는 겁니다. 책을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게로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의 아이디어들이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활자 인쇄로 인해 유럽 전역으로 퍼뜨릴 수 있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 1000년간 이어진 중세 카톨릭 제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의 물꼬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다시 인권으로서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보의 질과 양의 차이는 인간사의 시스템을 변혁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유형을 습득해야 하는지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단한 노하우를 나눠보자면요. 먼저 카테고리로 찾아보세요. 본인이 선호하고 혹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장르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가늠해보는 겁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서점에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책이 나눠져 있습니다. 소설, 에세이, 인문, 경제, 경영, 자기계발, 정치사회, 종교, 예술, 외국어, 과학, 잡지, 교재 등.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이 중에서도 세부 장르가 있습니다. 가령 국내 도서에 과학을 들어가면요, 교양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장르를 더 세부적으로 쪼갤수록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제가 처음 독서를 시작했을 때 이런 개념이 잘 안 잡혀서 저의 취향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추천드리는 방법에는 베스트셀러군을 찾아보는 것과 목차와 서문을 읽어보라입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경계가 없습니다만 책을 많이 읽는 애독가라면 스테디셀러군을 좋아하게 될 텐데요. 이 스테디셀러가 처음 책을 접한 사람들한테는 다소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화도 막 생각해보면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작품과 대중이 반응하는 작품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군을 찾아보는 걸 먼저 권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책을 읽을 때 이전에 먼저 미리 보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특히나 인터넷에서는 있고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든 상관없는데 목차와 서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도움을 받는 기술이에요. 저는 목차의 구조와 특히 서문을 읽어가면서 그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과 방향을, 그리고 어체가 나와 맞는지 점검해 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저 종이의 남발이니까요.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해부하기입니다. 더 자세한 제목을 달자면 펜을 들기라고 할까요? 독서를 처음 하던 초보자 시절 책을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것이 많다는 걸 깨닫고 책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책을 많이 더럽힐수록 사실 그 책은 아름다워진다는 걸요. 필기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보편적으로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는 방식도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 제가 추천하는 방식을 나눠보자면 영감이 불어질 만한 구간에 작가와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글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가령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서 모든 불안은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구간을 봤다면 그 글에 영감이 강렬할 때 어떤 내용이든 근처에다 적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욕구가 생기는 건가? 대단한 사유점이다. 이렇게 수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과연 인간의 모든 불안을 사랑으로만 집약할 수 있을까? 섣부른 일반화라고 생각된다. 같이 비평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글을 써가며 나눠보는 것부터 작가와 독자의 대화는 깊어집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익숙해진다면 마지막에 나의 생각들을 글로 정리해보는 것까지 한다? 금상첨화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도전하기입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에서 독서에 대해 남기신 말씀 중에 좋은 책이란 물론 거침없이 읽히는 책이다.
그러나 진짜 양서는 읽다가 자꾸 덮이는 책이어야 한다. 한두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기 때문이다. 그 구절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에 절실히 공감합니다. 저는 한 번쯤 나의 한계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독서를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저는 책을 100권 읽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책을 100권이나 읽는 것만으로도 칭찬과 존경을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책의 개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더 깊은 체험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너무 쉬워진 거죠. 익숙해져 버린 패턴에 기록을 달성하는 것에만 집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좀 깊게 보자면 부작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때 저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8시간이 걸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선언적 지식, 감성과 오성, 12범주 등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 말을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다 보니 그 단 한 줄을 읽는데도 무수히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뇌가 혹사당할 정도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문해력과 사유능력이 대단히 성장했습니다. 앞서 법정 스님이 말한 것처럼 그냥 수르륵 읽히는 것이 아닌 읽다가 덮이고 읽다가 멈추게 되고 읽다가 고뇌하게 되는 숙성이 더해지는 독서를 경험해 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독서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번씩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천하는 건 고전책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저는 약 10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최상의 궁합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뇌에서 산발되는 사유를 글을 써서 내 눈으로 담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나를 잘 모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잘 보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면요, 질문을 잘해줍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떤 때는 커다란 해방감을 얻기도 하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몰랐던 혹은 잊고 있던 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정도로 나 자신과 직접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기가 모든 해법은 아니지만 아주 큰 역할이 되어줄 겁니다. 나와의 접촉을 할 수 있게요.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조겠지만 책을 읽어보면서 동경하는 글쟁이들의 문체를 모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더 정교히 다듬어지고 일기도 발전할 겁니다. 글쓰기도 발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창작하기입니다. 저는 인풋과 아웃풋이 함께 있을 때 더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무수히 많이 읽었지만 그 책은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한정적인 표현으로 떠듬떠듬 말하게 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제 이야기도 했고요. 반면 어떤 이들은 책 한 권을 가지고도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주변 이에게 생각을 잘 말하거나 글로 포스팅을 하거나 영상을 통해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흥미롭습니다. 와, 이런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구나 라며 생각을 더해주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창작 활동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멋진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를 떠올려 보면요, 우리는 자신의 그림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가족 혹은 친구에게 나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었죠. 그런 아이들은 기회가 닿게 된 순간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화가가 된 양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큰 행복을 얻고 발전을 얻었었죠. 물론 어른이 된 현실 세상에서는 야박한 평가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창작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나만의 그림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다듬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 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서 일상 속의 관찰력이 높아질 거니까요. 이게 창작의 위대함 같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로 책을 통해 배운 점들을 그냥 나의 내면에 묻어둘 수 있으나 나만의 언어와 표현 방식으로 타인에게 알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와 같은 방법을 꼭 추천해봅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꾼 5가지 독서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나눴던 내용들은 모두 저의 책에 아주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책으로 구원받던 제가 독서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작가가 됐다는 것에 신비로움과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제가 쓴 글이 지구에 낭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우면서도 정성을 담아서 썼습니다. 저의 이 작은 정성이 독자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의 책을 제작해준 메이트북스 출판사에서 15분에게 저의 책과 스타벅스 쿠폰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댓글에 구글 설문지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서 내용들을 적어 주십시오. 선착순으로 15분을 선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커뮤니티 글에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설문지를 작성해 주셨어요. 모두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그때 작성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못 받게 되시는 분들한테 너무 아쉽고 또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너무 애석하지만 선착순으로 15분에게만 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이후에 영상이 어차피 꼭 추첨이 아니어도 제 책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도와준 메이트북스 출판사의 다른 책들도 좋은 책 정말 많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